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12일입니다.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, 그 28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,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어떤 종목이 왜 그렇게 크게 움직였는지,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게 이번 주 저희 미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주 자료는 그 주간 등락률이 30% 이상이면서요. 거래 대금이 500억 원 넘는 종목들, 이걸 기준으로 했거든요. 500억 원이요? 네, 네, 거래 대금 500억 원이면 이게 뭐랄까,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됐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물론 증권사마다 집계 방식은 잠깐 차이 날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가장 눈에 띈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바로 가보죠. 목록 딱 보니까 현대 ADM. 와, 이거 정말 인상적인데요. 주간 종가로만 91.98% 올랐고 장중에는 116% 넘게. 네, 맞아요. 엄청났죠? 거래량도 전주보다 100배가 늘고 거래대금도 거의 2,900억 원. 이건 진짜 엄청난 움직임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현대 ADM은 그 췌장암 치료 관련해서요. 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. 이게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. 아하.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모멘텀이 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개별 호재가 있었고. 근데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. 특정 테마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에요. 네네. 예를 들면 부국증권, 또 인포바인, 메커스, 흥국화재 이런 종목들이 순위가 높은데 가만 보면 자사주라는 키워드가 자꾸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. 이게 요즘 좀 핫한가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. 최근에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잖아요. 네, 뉴스에서 봤어요. 이 관련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.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기업이 가진 자기 회사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. 그렇죠. 주식수가 줄어드니까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, 특히 증권사나 보험사들, 아까 말씀하신 부국증권, 흥국화재는 물론이고 하나손해보험이라던가 대신증권 같은 곳에 매수세가 확 몰린 겁니다. 결국 주주 가치를 좀 높여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죠. 그랬군요. 그리고 보니까 또 다른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. 스테이블 코인? 아니면 핀테크? 이런 쪽인데요. 네, 그것도 중요했죠. NHNKCP, 뱅크웨어 글로벌, 한컴 위드, 쿠콘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에 꽤 많이 보여요. 특히 NHNKCP는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 원이 넘었어요. 네, 맞아요. 1조 4천억. 이 정도면 시장 관심이 거의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 부분도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한국은행 총재가 CBDC 관련해서 프로젝트 한강 이걸 언급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됐거든요.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이요? 네,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을 확 줄인 그런 디지털 자산인데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. 네. 그 자체가 NHNKCP 같은 전자결제 회사나 아니면 뱅크웨어 글로벌, 한컴 위드 같은 관련 기술 기업들한테는 큰 기대감을 준 거예요.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자사주랑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 큰 테마 말고도 보니까 현대바이오 무상증자 소식도 있었고 네, 개별 이슈들도 있었죠. 삼육물산은 친환경 포장재 이런 기대감 또 일동제약은 비만 치료제 개발 소식 같은 이런 개별 기업들 호재도 꽤 작용했네요. 맞습니다.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죠. 이 흐름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번 28주차 시장은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28주차 급등주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가지 축이요. 네, 하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스테이블 코인 허용 가능성처럼 어떤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한 축이고요. 네. 다른 하나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무상증자, 친환경 수혜 같은 개별 기업들이 가진 어떤 고유한 성장 동력 이게 또 다른 축입니다. 정책 기대감과 개별 기업 모멘텀. 그렇죠. 특히 이번 주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. 법안 발의 단계고 논의 단계인데 이런 규제 변화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또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그렇군요. 정말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. 자사주 소각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 같은 정책 기대감,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막 맞물리면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네, 말씀해 주시죠.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들은요, 어디까지나 당신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일 뿐입니다. 뭐 특정 종목을 사라, 팔아라 이런 권유가 절대 아니라는 점. 물론이죠. 투자의 최종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요,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들 꼭 확인하시고 좀 신중하게 분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필요하다면 뭐 금융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또 저희가 오늘 활용한 이 데이터가 뭐 100% 완전하다거나 정확하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. 자,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.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실제 법안 통과나 정책 시행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. 그 기대감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